안녕하세요. 밤라디오 민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행복할 줄 알았던 제 결혼 생활이 이렇게 참담한 결말을 맞을 줄 몰랐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고 여러분의 조언이 절실합니다. 결혼한 지 3년도 채 안 됐는데 벌써 이혼을 생각하게 되는 게 맞는 건지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저는 31살,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막내딸이고 남편은 32살, 똑같이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장남입니다. 연애할 땐 모든 게 좋았는데 결혼하고 나니 정신적으로 너무 지칩니다. 내가 나약해진 건지 아니면 결혼이라는 현실이 원래 이렇게 힘든 건지 모르겠습니다. 친정에는 결혼 후 3년 동안 10손가락에 꼽을 정도로밖에 안 갔고 그마저도 남편 없이 혼자 갔던 적이 많습니다. 반면 시댁은 10손가락, 10발가락을 모두 써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갔습니다. 시댁이 가까운 것도 아닙니다. 차로 2시간이나 걸리지만 친정은 30분 거리입니다. 너무 지쳐서 새 언니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언니들도 시댁 때문에 힘들지 않냐고. 큰언니는 시댁 스트레스는 없지만 아무리 잘해줘도 시댁은 시댁이라고 하더군요. 새 언니에게도 우리 친정 몇 번 왔냐고 물어보니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 제사 때 6번 정도는 오고 어쩌다 한두 번 더 와서 1년에 10번도 안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친정에는 더 자주 간다고 해서 나는 그 반대라며 엉엉 울었어요. 새 언니가 저를 달래주며 남편과 잘 상의하라고 했지만 남편은 전혀 달라질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친정에 가면 남편은 불편하다는 태도를 기본적으로 보이고 엄마가 뭐라도 주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성격이 그러려니 하겠지만 기본은 해야 하는 도리 아닌가요? 제가 옆에서 민망할 정도로요. 우리 아빠가 술 한잔 하자고 해도 저 술 안 먹습니다 라며 혼자 폰게임만 해요. 그래서 제가 눈치 보이고 아빠에게 미안해서 제가 아빠와 반주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2번이나 싸웠어요. 시댁 가면 마음에 안 들어도 저는 맞추는데 넌 왜 고작 몇 시간도 못 참냐고 했더니 너도 하지 마 라는 식이에요. 대화를 해도 통하지 않아서 크게 싸웠고 이번에 시아버지 생신 때 시어머니가 미역국을 끓여오라고 했는데 저는 일부러 회사 근처 국 전문점에서 사서 갔습니다. 시댁 가서 형식적으로 생신 축하드리고 무표정으로 밥 먹고 영혼 없는 티 팍팍 냈어요. 그날도 역시 시댁에서 설거지하고 식탁 의자에 앉아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뭐하냐고 언성을 높이셔서 저 할 일 없나요? 없으면 집에 가도 되나요? 내일 출근해야 해서 너무 피곤하네요 라고 했더니 어른들 앞에서 싸가지 없게 말한다고 크게 화내셨습니다. 그 일로 시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더니 무릎 꿇고 앉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무릎을 꿇어본 적도 없고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어서 물어봤더니 어른들 앞에서 말을 싸가지 없이 한다는 거였어요. 친정에서 그렇게 배웠냐며 부모 욕 먹이는 거라고 긴 연설을 하시더군요. 저는 일단 다 들었습니다. 남편은 도련님이랑 같이 저를 째려보는 듯한 표정으로 서 있고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렇게 가정교육 운운하시면서 어찌 아들은 그렇게 키우셨나요? 라고요. 제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시아버지가 뭐라고 하시길래 아버님, 제가 끝까지 다 들었듯이 제 말도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시아버지가 그럼 어디 한번 해봐라 하시기에 저는 남편은 우리 집에선 손 하나 까딱 안 합니다. 반면 저는 시댁에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주변 정리까지 다 하는데 남편은 핸드폰만 붙잡고 있어요. 우리 아빠가 대화 좀 하자고 해도 절대 안 해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사위가 오면 눈치만 보고 불편해하십니다. 이 문제로 남편과 많이 싸웠어요. 하지만 남편은 자기 방식을 고집하죠. 그는 저한테도 시댁 가서 일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집에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가면 제 할 일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뭔가 더 말씀하시려는 기미가 보여서 친정에 가면 남편의 표정은 완전 엉망이 됩니다. 라고까지 말했어요. 시아버지가 그러시더군요. 그렇게 할 거면 오지 말아라. 그래서 저는 네, 앞으로는 안 오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그럼 너도 친정 가지 마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차라리 그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친정에서 눈치 보는 게 정말 짜증 나거든요. 그러니 앞으로 각자 자기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짐을 챙기려고 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갑자기 소리치면서 지금 뭐 하는 거냐 고 하더군요. 저는 내가 너보다 덜한 것 같아? 최소한 우리 부모님은 내가 그렇게 행동해도 잔소리 한 번 안 하셨고 오히려 내 눈치를 보시느라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셨다. 하지만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너를 편들기는커녕 내 탓을 하시면서 우리 친정까지 욕보이셨다. 내가 지금 뭘 잘못한 거냐? 라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이대로 가면 이혼이다. 라고 하더군요. 그때는 정말 더 이상 싸울 기운도 없어서 제가 차키를 들고 먼저 나가겠다고 하고 차에 시동을 걸었는데 남편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저는 너무 지치고 짜증이 났지만 소리를 지를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소리 질러. 이제 너랑 안 살 거니까 라고 말하고는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늦게 남편이 집에 왔지만 아무 말 없이 잠자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도 각자 직장에 갔고 금요일 저녁도 아무 대화 없이 서로의 일만 했어요. 토요일에는 저 혼자 친정에 가서 하룻밤 자고 일요일 오후에 집에 왔더니 남편이 묻더군요. 자기 집에 전화했냐? 고요. 우리가 앞으로 각자 자기 집을 각자 관리하기로 한 거 아니었냐? 고 하니까 남편이 나보고 나쁜 사람이라며 정확히는 숫자 욕을 했어요. 나도 똑같이 욕하면서 너랑 더 이상 말도 섞기 싫다 고 했더니 남편이 이혼하자 고 하더군요. 이런 식으로는 더 못 살겠다 고 하면서 친절하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 적고 도장 찍어줬어요. 접수해라. 그리고 집주인한테 이야기해서 집 내놓겠다고 했죠. 남편도 알았다 고 하더군요. 어제 바로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죄송하지만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으니 집 좀 내놓겠다 고 했습니다. 부동산에도 연락하고 남편에게 톡으로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집에 가서 박스를 구입한 후 안 입는 옷과 책을 정리하고 당장 쓰지 않는 물건들을 차곡차곡 포장했어요. 남편이 지금 뭐 하는 거냐 고 묻길래 이혼 준비 중이다. 너도 미리 짐 싸놔라 라고 하고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표정을 찡그렸더니 남편이 집을 나가더니 그날 밤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혼까지 할 생각은 없었지만 결국 여기까지 와버렸네요. 이게 맞는 건지 스스로도 잘 모르겠어요. 남편이 미운 건 아니지만 이제 대화조차 하고 싶지 않고 그냥 혼자 살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남편은 불편한 걸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시댁에 가서도 본인만 편하면 그만인 사람이고 친정에서도 다 같이 밥을 먹으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엄마가 이것저것 먹어보라고 권하면 저 이거 안 먹습니다. 이런 식이죠. 제가 차려진 성의가 있으니 한 입이라도 먹어라 고 해도 듣질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빠의 소박한 꿈 중 하나가 사위랑 술 한잔하면서 마누라랑 딸 이야기도 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였다고 얘기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두 시간만이라도 아빠 기분을 맞춰드리라고 했더니 남편은 난 술 마시는 사람과는 말도 섞기 싫다 며 잘라 거절했죠. 이런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전에는 이런 모습이 오히려 장점으로 보였어요. 술이나 친구 문제로 속 썩일 일은 없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부모님께까지 이런 식으로 행동할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 전에는 우리 집에서 밥 먹은 적이 없고 항상 외식만 했거든요. 그래도 부모님께는 어느 정도 맞춰줄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한 제 잘못도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는 할 수 없더라고요. 아무리 못해도 어른들이라면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고 내가 잘하면 우리 부모님한테도 잘하겠지 했는데 정말 아니었네요. 둘이 살 때는 별로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아침에 누가 먼저 일어나건 상관없이 토스트에 과일을 잘라놓고 커피를 내리거나 계란을 삶곤 했거든요. 그렇게 아침 먹고 나면 시간 남는 사람이 설거지하고 청소나 빨래도 먼저 들어오는 사람이 하거나 덜 피곤한 사람이 했으니 그 문제로는 싸운 적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저는 TV를 좀 많이 보는 편이고 남편은 핸드폰을 많이 하는 편이라 서로 대화를 많이 한 적도 그렇다고 적게 한 적도 없었어요. 살림에 대해서는 누가 더 많이 하느냐, 나 힘든데 이것 좀 해줄 수 없겠냐 하는 싸움은 없었습니다. 월급은 남편이 좀 더 많았고 각자 용돈 50만 원씩만 빼고 나머지는 한 통장에 몰아 적금이랑 보험을 넣었어요. 용돈은 개인적으로 쓰는 돈이라 서로 간섭하지 않기로 했고 핸드폰 비용이나 차량 유지비는 공통 통장에서 나가게 했습니다. 둘 다 차가 있어서 결혼할 때 누가 더 많이 해왔다고 할 것 없이 거의 반반이었어요. 전셋집은 시댁에서 1억 5천을 주셨고 친정에서 1억을 보태주셨습니다. 계약은 제 이름으로 했고요. 신혼여행, 야외 촬영, 혼수 준비할 때 제가 모아둔 돈 4천만 원을 썼고 남편은 1천만 원 정도 썼습니다. 크게 보면 거의 반반이었지만 작은 비용들도 저는 많이 썼습니다. 전셋집이 주변에 학교가 있어서 부동산에서도 금방 빠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혼할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이렇게 빠르게 상황이 진행될 줄 몰랐습니다. 남편에게 미안해, 앞으로 조심할게 이 한마디만 들었으면 될 일인데 서로 자존심 싸움 때문에 진짜 이혼까지 가게 생겼어요. 오늘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와서 어찌 보면 별것도 아닌 일로 이혼 얘기까지 나오냐. 둘 다 왜 이렇게 철이 없냐고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말했어요. 왜 저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하시냐고요. 우리 엄마는 아무리 기분 나빠도 김서방한테 아무 소리도 안 하시는데 왜 어머니는 속상한 걸 저한테 하세요? 라고요. 제가 이혼을 막고 싶으셨으면 저한테 전화할 게 아니라 땡땡씨한테 전화하셨어야죠. 라고 말하니 시어머니께서 땡땡이가 고집이 세서 잘못을 해도 절대 잘못했다고 못하는 애다. 그러니 마음 넓은 내가 좀 참고 달래면서 살아가면 되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집 있다고 저는 결혼을 한 거지 애를 입양한 게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혼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서로 자존심 싸우다 보니 이혼 얘기까지 나오게 된 것 같아요. 라고 덧붙였어요. 어머니는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을 못 참고 벌써 이혼 얘기가 나오냐. 결혼이 장난이냐 고 하셨는데 저는 그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남편이 어른들 앞에서 잔뜩 인상을 쓰고 앉아 있었다고 했어요. 제가 언제 그런 적 있나요? 가정교육을 못 받은 건 제가 아니라 땡땡씨예요. 라고 말했죠. 그리고 이혼을 막고 싶으시면 땡땡씨가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사 이혼을 안 하더라도 그 사람이 우리 집에서 하는 만큼 저도 시댁에서 똑같이 할 겁니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렸어요. 시아버지와 통화가 끝난 후 한숨을 쉬시며 말도 없이 그냥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처음엔 어렵더니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말하기가 수월해졌어요. 저도 이렇게 배짱 좋은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 자존심이 워낙 강해서 절대 저에게 사과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어머니가 대신 전화하셨던 것 같아요. 참, 3년이란 시간이 이렇게 허무하게 지나갈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남편 얼굴을 다시 볼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은 무겁습니다. 남편도 자존심이 세서 혹시 이혼 서류를 접수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존심이란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만큼은 저도 남편에게 굽히고 싶지 않습니다. 소송이나 복잡한 절차 없이 변호사를 찾아가지 않아도 되었는데 결국은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이혼 서류 접수를 하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이 저와 이혼할 생각은 없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우리 부모님에게 했던 행동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사과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부동산에서 집 보러 온다고 하면 남편에게 연락하도록 했어요. 좀 느껴보라고요. 저희 집은 교육 여건이 좋아서 전세라 그런지 금방 나갈 것 같았어요. 낮에는 우리가 집에 없으니 저녁에만 집을 볼 수 있다고 부동산에 말했더니 결국 집 보러 오는 전화가 남편에게 갔던 모양입니다. 며칠 동안 말도 없던 남편이 3에서 4일 지나서 얘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뭐가 문제냐? 라고 묻기에 저는 나한테 사과해라. 난 최소한 당신 부모님 앞에서는 힘들어도 티내지 않고 예의를 지켰는데 당신은 내 부모님께 조금도 예의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시댁과 친정을 가는 빈도도 공평하게 했으면 좋겠고 일단 나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바보였던 거죠. 이 사람은 자존심을 세우고 싶었던 건지 지금 뭐 어린애 혼내냐? 진심으로 사과하고 말고가 어딨냐? 내가 장인 장모님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냐? 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죽을 죄를 진 것처럼 왜 그러냐고 하더니 저한테 아주 가지가지 한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와이프나 며느리로서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면 나도 사과를 생각해보겠다고 하는데 정말 대화가 안 통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만하자고 하니까 남편은 앞으로 서로 각자 집에 안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너도 스트레스 안 받을 거 아니냐?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난 고아도 아니고 부모님께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당신이랑은 그게 아닌 것 같고 말했습니다. 말대로 지금이야 이렇게 살면 서로 불편한지 모르겠지만 애가 태어나면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그건 그때 생각해보자고 하는데 말인지 방구인지 저는 싫다고 했고 고작 나에게 사과하고 우리 부모님한테 하는 게 당신에게 고통이라면 그냥 이혼하자 했더니 저보고 후회할 짓 한다면서 가방에서 서류를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하자고 했으니 나보고 서류 내라고 해서 법원에 같이 가야 하는 거잖아 했더니 그런 것도 알아봤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관계 증명서랑 혼인관계 증명서 떼어오라고 점심때 시간 내서 내려가자 했더니 알았다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고 하고 또 나가더라고요. 제가 톡으로 몇 시쯤 나올 수 있는지 정확히 얘기해달라고 하면서 주말에 재산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해야 할지 상의해야 하니까 주말엔 집으로 오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법원에 가서 접수했고 참 요즘엔 상담도 해주더라고요. 상담에도 별반 다를 건 없지만 숙려기간 끝나고 구청에 신고하러 가면 되네요. 이 사람이 신고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신고한다고 하고 이 사람 도장이랑 신분증이랑 제가 일단 다 받아놨습니다. 그래도 저는 미련이 남더라고요. 혹시나 사과할까 하는 마음이요. 그리고 주말에 얘기했어요. 통장이랑 보험이랑 다 내놓고 현금은 반만 가져가는 것으로 하자고 했고 집에 있는 물건은 서로 필요한 거 반씩 가져가자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팔짱 딱 끼고 어디 더 해봐라 하는 표정으로 듣기만 했고요. 진짜 그놈의 자존심이 뭔지 먼저 대화를 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어서 저한테 할 말 없냐고 하니까 네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봐 이러더라고요. 그럼 집이랑 돈이랑 해결했으니까 지은 반반씩 필요한 거 절충해서 가져가는 걸로 하자.
나한테 할 말 없어. 없는데 내가 아니라 내가 할 말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해봐 없어. 그럼 집 나갈 때까지 내가 안방 쓸 테니까 당신이 다른 방 써. 내가 이혼하자고 했어? 알았어? 그럼 내가 다른 방 쓸게. 그럼 된 거지 난 내가 하자는 대로 한 거야. 뭘 물어? 내가 하자는 대로 했으면 이혼까지는 안 갔겠지. 사고는 네가 치고 지금 나보고 원인 제공했다고 아주 마음대로 갖다 붙이네. 그만하자. 어차피 이혼 서류 접수한 마당에 뭘 또 얘기하겠다고 내 집 옮겨야 하니까 그만해. 그리고 안방에 들어가서 화장품이랑 속옷이랑 이것저것 챙겨서 방을 옮겼고 그날 밤에 남편이 정말 술을 먹은 건지 먹은 척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 방에 들어와서 잠자리를 하려고 하길래 제가 지금 너 나랑 장난하냐고 했더니 사람 뭘로 봤냐면서 불같이 화를 내고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일요일 저녁에 시부모님이 오셨더라고요. 얘기 좀 하려고요. 그리고 남편이랑 저랑 같이 얘기하자고 해서 전 싫다고 했습니다. 얘기하시려면 남편이랑만 얘기하라고 했어요. 저도 친정 부모님이랑 얘기하러 가야 한다고 했더니 결혼이 일륜지대사를 우습게 생각하지는 말라고 하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살면 되는 건데 왜 꼭 이혼까지 생각하냐고 해서 그 말은 저한테 해야 할 게 아니라 저 사람한테 해야 하는 거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남편이 지금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거라고 앞으로 보면 변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서 가르쳐줬는데 안 하는 거라고 저한테 말을 할 생각하지 마시고 저 사람한테 말하라고 했더니 남편이 대단하신 분이고 아주 똑똑하신 분이니 알아서 했겠지 하고 나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정말 아무 말도 없으시다가 내 어머니는 지금까지 잘 살았다고 한마디 하셨는데 저 아무 말도 안 했고 시어머니가 저한테 대화 좀 해보자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부모님은 김서방한테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제가 왜 시부모님 말씀을 드려야 하냐면서 안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방에 와서 그냥 누워서 폰을 했습니다. 좀 이따 시어머니가 가신다면서 제 방문을 열었고 전 폰하고 있다가 현관문까지 나가서 인사드렸더니 시아버지가 어른이 왔는데 째째하시길래 제가 아버님 아들은 저보다 더한 행동도 했어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 앞에서 기분 나쁘다는 표정도 안 하셨으니 아버님도 저한테 그만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아버님 등 떠밀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4일이 지났고 그 사이 집 보러 왔던 분 중에 한 분이 계약한다고 부동산 통해서 연락이 왔고 2달 좀 지나서 이사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게 다예요. 나중에 확실하게 서류 접수까지 끝내면 최종적으로 올리겠습니다. 절대 변할 수 없는 건 변하지 않더라고요. 서류 접수 완전히 끝내면 친정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야 하는데 걱정부터 앞서네요. 포기 둘 제 마음이 진정이 되었고 이 남자랑은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결론이 들어서 구청에 서류 내고 최종 이혼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친정에 와 있는 상태이고요. 이 사람이 그 뒤로 계속 술 먹고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풀 먹은 사람 싫어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문제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렇게 해야만 했냐고 하면서 한 소리 하기도 하고 자기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다들 그렇게 하는데 보기 싫으면 앞으로 안 하면 될 거 아니냐고 하기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꼬박꼬박 차려주고 커피도 내려주고 했어요. 내가 좀 심했나 싶기도 하고 정말 마음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어떤 날은 점심때 기프티콘 날려줘서 덥다고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고 보내주기도 했고요. 정말 둘 사이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제가 많이 흔들린 건 사실입니다. 저 이러다간 안 될 것 같아 친정에 가서 부모님들이랑 오빠한테 저 이혼하고 왔다고 조만간 정리할 거라고 말씀드리니 엄마가 왜 그러냐고 바람을 폈냐 아니면 맞았니 하시길래 엄마 아빠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근데 갈수록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을 것 같다고 나중에 나도 애 낳고 살아야 하는데 엄마 아빠가 그 사람 눈치 보는 거 내 아이한테 보여주는 것도 싫고 도저히 고쳐지지 않을 것 같아서 이혼한다고 하면서 울었습니다.
엄마는 너한테 잘해주지 않냐? 엄마 아빠는 괜찮다 그래도 말대꾸 안 하는 게 어디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따라주는데 그것 때문에 이혼하는 거면 하지 말라고 저를 달래주더라고요. 오빠들은 오빠들대로 자기들은 못 느꼈는데 네가 예민했던 거 아니냐고 하고 오히려 큰 새언니가 마음고생 많았다고 위로를 해줬습니다. 아빠는 정말 아무 말도 안 하셨고요. 집 나가면 정리해서 다른 집 얻어서 살 거라고 했더니 엄마가 친정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얼추 정리하고 들어왔습니다. 친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이랑 진지하게 얘기해봤는데 결론은 그래도 자기는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대신에 앞으로는 시댁 한 번 가면 우리 집도 한 번 가겠다. 그리고 부모님 계시는 곳에서는 핸드폰은 안 하겠다. 하지만 자기가 안 먹는 음식은 곧 죽어도 못 먹겠으니 장모님한테 권하라고 하지 마라. 또 자기는 친정 아버지랑 술 먹는 게 싫다. 자기 아버지하고도 말을 안 하는 거 알지 않냐? 그리고 저도 앞으로 시댁 가면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더라고요. 저는 그게 말이 되냐고 어떻게 사람이 편한 것만 하고 사냐고 했고 우리 집 가면 잠자는 게 아니라 한두 시간 반주하면서 맞춰주고 할 말 없으면 듣기만 하면 되는데 더군다나 매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1년에 기껏해야 몇 번 그러겠냐고 했습니다. 그럼 전에 했던 행동에 대해 우리 부모님에게 죄송했다고 나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할 생각 있냐고 했더니 사과가 듣고 싶으면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 말에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자기는 잘못을 안 했는데 내가 사과하라고 하니 이혼하기 싫어서 사과하겠다는 말로 들린다고 했더니 말꼬리 자꾸 늘어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혼이라는 것은 부모와 떨어져서 독립한 거라고 앞으로 우리는 인생을 설계하면서 살면서 다른 사람 눈치도 많이 봐야 하고 힘들게 살 일이 많은데 부모님 만나면서 격식 그런 거 다 따져봐야 되냐고 그렇게 격식 따지면 2번 할 거 1번밖에 안 간다. 내가 장인 장모님을 불편해했으면 좋겠냐 하는데 그럼 나는 뭐냐고 했습니다. 시댁 가서 밥하고 설사 밥을 안 해도 며느리라는 이유로 설거지하고 정리하는 나는 하고 싶어서 하는 거 같냐고 했더니 다른 여자들도 그 정도는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시부모님이 저한테 대놓고 시집살이를 시킨 것도 아니고 무리한 요구를 한 것도 아니지 않냐고 하는데 제가 나쁜 소리 안 나오게 제가 노력한 건 보이지 않냐고 했더니 왜 그랬냐고 합니다. 앞으로는 하지 않게 해줄 테니까 하지 말라고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이 사람이랑 둘이서는 아무 문제 없지만 제 아이가 이 사람 방식처럼 크는 건 싫었습니다. 그래서 나랑 당신이랑 안 맞는 것 같다고 하고 제 짐 챙겨서 친정에 가 있겠다 하고 저는 친정으로 가기 때문에 많은 물건이 필요할 것 같지 않은데 필요한 거 미리 챙기라고 그리고 필요 없는 거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져가든 중고로 내놓든 한다고요. 이 사람이 저한테 참 잘나고 똑똑해서 좋겠다고 알았다고 하면 이런 여자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다고 애 없는 게 다행이다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자기도 저 같은 여자랑 못 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다입니다. 저는 친정에 와서 회사 다니고 있고요. 친정 엄마는 저한테 대놓고 뭐라고는 안 하시지만 제가 잘못한 것 같다 이러시는 것 같아요. 살면서 그 정도 잘못 안 하는 사람 어딨냐고 간간히 말씀을 하시네요. 제가 예민했던 걸까 싶기도 하고 잘했다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랑 한 집에 있을 때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머릿속이 엄청 복잡했는데 친정 오니 그런 생각도 없어지긴 했습니다. 이혼했는데 솔직히 이혼을 했다는 생각을 까먹었다고 해야 하는 건지 집에 와서 엄마랑 아빠가 저한테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할 때만 생각난다고 하면 제가 이상한 거죠. 3년 살아봐서 그런가 보고 싶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이혼을 잘했다 못했다 이런 생각도 안 들고요. 아직 얼마 안 지나서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부모님 말고는 아직 주변 사람들은 모르고요. 이렇게 저희 이혼은 끝이 났습니다. 후기까지 읽어주시고 응원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베스트 댓글입니다.
남편 태도나 아직과 성격만 놓고 보면 이혼도 하나의 선택이 되겠지만 그래도 남편이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어도 최소한 변하겠다는 의지와 절충안을 제시했음에도 어찌 보면 시간이 좀 지나야 깨닫고 우러나올 수 있는 사과에만 집착해 끝끝내 법적 이혼을 마무리한 게 잘한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다른 분들은 대위 만족감에 기인한 건지는 몰라도 잘했다지만 그냥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양가 부모에 대한 태도 문제가 어쩌다 오기로 시작해 성급히 끝을 본 것 같아서요. 한편으로는 애 없을 때 헤어지고 새 출발하는 게 현명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 결단이 부럽기도 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도 낭만캐스터와 함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구독,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내일 오전 9시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